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전주 효천지구에 도로가 개통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체가 심각합니다. 중일리 방면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삼천동 농수산시장에서 전북도 교육정합 쑥고개로를 연결하는 효천지구 서측도로가 개통돼 정읍 김제 방면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줄어들 거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18일 폭 35m 길이 1.23km의 효천지구 서측대로를 조기 개통하면서 삼천동 농수산시장 사거리가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삼천동 농수산시장 사거리는 평화동에서 효천지구 방면이 편도 3차선인데 비해 중일리 방면 도로는 편도 1차선에 불과해 도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바람에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 신호등의 경우 직진 후 좌회전 형식이어서 중일리 방면 좌회전 차량들이 400m에서 500m 이상 길게 늘어져 3-4번의 신호를 받아야 겨우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직진 차선의 차량들이 좌회전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기 일쑤여서 사고 위험은 물론 정체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도로 구조와 좌회전 차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신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좁은데 뭐 이거 못 오면은 우리는 시각화온 게 좀 넓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 경찰 관계자는 교통정체가 지속된다면 향후 신호체계 조정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전라북도가 민간 지원의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업은행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유망 기업들의 자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도는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IBK 기업은행과 함께 전북 지역 중소기업 및 공간정보 협력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정보공사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대출 재원을 마련해 2020년까지 예치 금액을 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공간정보 관련 유망 기업에 2억 원까지 빌려주며 최대 3.3%의 이자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아주 큰 발걸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다가 뭐 장학사업도 또 해주신다고 그러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더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3자 간의 협업 관계를 좀 더 긴밀히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 기업을 비롯한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들에게 저렴한 사업장을 제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형 공장인 대구지식산업센터를 지난 19일 개관했는데요.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개관한 센터는 지난 2010년 중소기업청에 노동집약형 아파트 공장 설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14년 토지 매입 후 2년여간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지식산업센터는 2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도시명 아파트형 공장 46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4차례 분양을 통해 22개 기업에서 200여 명의 근로자가 입주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입주율은 96%입니다. 음식 어떻게 사냥할까요? 시청자분들은 생소하실 텐데요.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지난 15일부터 음식 사냥전을 개최했습니다. 음식으로 얽힌 사회상과 생명에 대한 물음 등 다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에서는 음식 사냥전을 열어 음식의 양면성을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해석해 예술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음식을 주제로 내년 2월 4일까지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총 2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음식이란, 음식 상상, 얽히고 설킨 사람살이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전시합니다. 인류 최초의 걸작은 음식에 대한 간절함으로 사냥에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구석기 알탐이라 동굴벽화입니다.
이번 전시는 먹어야 산다는 음식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 음식 자체에 대한 예술적 상상력, 음식에 얽힌 사회성과 폭력성을 얽히고 설킨 사람살이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콤한 유혹이라는 작품은 아이들이 먹는 분유나 달걀 등 먹는 거로 장난치는 어른들에게 큰 자이언트 베이비가 큰 덩치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한 손에는 자본주의 상징일 수 있는 고가의 과자 마카롱을 들고 너희들은 이런 것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먹는 거로 장난치는 거냐는 듯이 심통이 난 모습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음식이란 소재는 음식 재료를 통해 생명의 근원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비콘 작가의 분리, 세계의 다리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다리 하나가 절단된 송아지를 직접 촬영한 기록 영상물입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경제 논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음식 상상 소재는 음식을 창의적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하루케이 작가의 맛있는 상수는 사물의 본질을 담은 전통 산수와의 현실 소재의 음식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높은 하늘과 험난한 산, 구름 위에도 음식으로 화면을 가득 채워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얽히고 설킨 사람살이 소재는 음식으로 얽힌 사회성과 살기 위해 음식 사냥을 멈출 수 없는 인간의 폭력성입니다. 이분은 작가는 인어 시식회를 통해 동화 속 존재를 현실로 끌어내 식용으로 쓰이는 인어를 매개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혼합을 통해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황을 말합니다. KLN 김재입니다. 점점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가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상생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대전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4차 산업선도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 2018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 희망카드 및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가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란 삼락농정 실현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지난 19일 민관 거버넌스로 구성된 2017 삼락농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삼락농정 유공자 표창과 2017년 삼락농정 운영 상황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삼락농정 유공자 표창장에는 정순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장 등 5명이 수상했습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전북 민관 거버넌스로 출발한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3년간 총 2,430명이 참여해 189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18년 추진 방향으로는 전북 농업의 중장기 비전 마련, 농민 주도의 시군 단위 삼락농정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 등을 들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정부의 일자리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이 지난 19일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 사례 발표 대회는 지방 공공부문의 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중소기업을 위해 재직 청년들에게 일정 임금, 자산 형성 등을 지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낮은 임금, 낮은 생산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파급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전북임실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현대판 향교 봉황인재학당이 내년 1월 22일 문을 엽니다. 봉황인재학당은 지역의 인재를 중학생 단계부터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회장인데요. 학당은 우수한 인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인성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까지 진행하는 복합 학습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최종 입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0명으로 신청자가 몰려 증원됐고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요즘과 같은 불황의 시기에 특히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폐업 시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고용보험료 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합니다. 만약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3개월에서 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구인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의 실태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사람이 모이는 산업단지 근로여건 조성과 중소기업 환경 조성 등 11개 세부 추진 과제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고용률, 청년 고용률을 65%, 45%까지 각각 올릴 계획이고요. 구인 구직자 간 미스매치로 인한 미충원 인원을 현재 5,700여 명에서 1,00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